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책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은 이 자연과학자로서 이 자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지구에서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책이고, 또 환경 전문가로서도 과연 제가 이 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환경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워낙 커가지고 방대해가지고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하고 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 제목이 Invisible Rainbow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권, 이 지구 생명의 전기 현상과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기통신 시대에 생겨나는 이 문명의 질병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책이 아마존에 올라오기를 2020년 3월에 왔는데, 이 책을 먼저 번역한 데는 노르웨이에서 처음 이게 번역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래 나오고, 그 뒤에 보니까 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독어, 이태리어, 그리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 이후에도 뭐 알바니아어, 뭐 각종 나라에서 이것이 번역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 한 1, 2년 동안 다른 책들 관심 있게 보는 바라고 이분하고 별로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상당히 특이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아마존에 나오기 전에 이 책을 이게 2017년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우연히 보고는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존에 올라가기 전에 2019년도에 이 저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판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까지 한 10만 부 이상 아마존에서 나가는,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을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했고, 그 전에 2018년도에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이라 해가지고, 근데 전자파 침묵의 봄은 저거예요. 전자파로 인해가지고 인체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자연 생태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례들을 보여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이런 책인데,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뭔가 하면은 그 원리들, 이 자연계의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 책 판권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두 번째 이게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생명의 전기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동아일보에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여기 맨발을 걸음으로 해가지고 암을 완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여기 보면은 뭐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가 되고. 근데 이게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과학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책이 나왔어요. 맨발로 걸어라.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Earth Prescription, 거기에 지구의 처방전,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수맥이라든지 다우징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하수 찾는 거, 이런 거 다우징, 이게 뭐 옛날부터 다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는, 이게 다 뭐냐, 이 지구의 이게 전자기 현상과 관련되는 거라고요. 침 같은 것들,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도 침이라는 거는 우리 신경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낫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지구의 이 전기 현상을 알고 벌이 자기 집을 찾아가고 새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철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구의 전자기 현상과 관련되고 특히 더 놀랐던 게 뭐냐.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우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같은 이 역병들이 생기잖아요.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독감이 그러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뭐 사스, 뭐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지금 최근에 코로나까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인플루엔자예요. 그 인플루엔자가 원래 영어로 뭔가 하면 influence of star, 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신기한 일들, 우리가 뭐 아주 미스테리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와 우주의 전자기 현상과 생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지구의 N극, S극, 자극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지난 나침판 정도로 서는구나. 이게 N극, S극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지구의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지구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주하고 태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파가 내려오고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내려오는데 지구의 이 자기권이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전자파가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아주 짧은 이 전리성 방사선 또는 전이성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고 이게 이제 감마선, 엑스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사고 나면은 감마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막 이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엑스레이도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는 건 허용되지만은 긴 시간 되면 완전히 이게 이 사람 질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non-ionizing radiation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비전위성 방사선이라는 거죠. 또 비전리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무지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라디오, TV, 우리 휴대폰, 각종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로 서는 인공전자파들이에요. 그 이 인공전자파들 그리고 자연계에도 원래 이 전자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non-ionizing radiation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공전자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조금 알 게 뭔가 하면은 X선이나 감마선 되는 것들은 우주에서 다 막아주고 자외선 정도에 오면은 자외선도 우리가 흔히 세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외선 A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거고 자외선 B하고 C는 오존층이 막아주는 거죠. 오존층 파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외선 B를 차단을까지 했는데 C도 차단을 하고 B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C는 물론 뭐 조금 파괴돼도 이 차단이 됩니다. 되는데 B가 지금 과거에 이야기했던 지금은 상당히 회복됐죠. 이 오존층이 만약에 파괴되면은 B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오존층 파괴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고 하는 거지 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파장이 짧은 이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우리의 자기권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자기권이 자외선 B까지 차단해 주는 거지. C, B하고 A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뭔가 하면은 자외선 A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다 이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이 지금 전자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하고 지구 생명체는 어떠냐? 요까지는 이제 우리가 차단해 주는 거죠. 마그네토스피어, 다시 말해가지고 저기서 자기권이 위에 다 차단해주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기 현상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구 대기에 나타나는 자연 전자기 파업,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름이 있고 우리 대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다 하나의 전기 현상이 동반하는데 이 저자가 만들었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생명체를 흐르는 미세하지만은 일정한 전류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구의 나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전류는 모든 나무의 위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금 나무도 다 이렇게 위에서 전류가 내려오고 그 줄기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줄기로 다시 뿌리를 통해 흙으로 간다. 그 전류는 우리 머리 위에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걸 또 우리가 적응을 한 거죠. 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자연 생물들은 그걸 이용하면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이용하면서 지구 생명체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지만 사람들은 전자기 에너지는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하면은 뭐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수많은 지금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다시 말하면 뭐 하느냐 하면은 모르고 어떤 문제를 가져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환경부도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지금 전자파를 환경 유해 요소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의 뭐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봐요.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렇게 주목받느냐. 어떤 규제도 없이 지금 수많은 인공 전자파를 쏘아 올려요. 밑에도 쏘고 위에도 쏘고 이게 무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돼요. TV 수신부터 해가지고 라디오 전파 뭐. 근데 우리 뭔가 하면 로버트 베커라는 이 사람이 바디 일렉트릭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바디 일렉트릭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겁니다. 인체가 반도체라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의 반도체예요. 왜 우리 몸이 반도체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11가지 11 뉴트리언트 메탈 11가지의 금속이 들어요. 철도 있고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우리 몸에 다 금속이 있어요. 또 뭐냐? 우리 몸에는 염분이 들어있죠. 염분이 들어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우리 몸이 반도체고 이 전자파를 우리가 다 흡수를 해요. 옛날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은 옛날 트랜지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틀어놓으면은 트랜지스타만이 라디오만이 TV만이 전파를 수신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이 합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왜 라디오 잘 안 나오면 손 대면은 이 소리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수신기예요. 이 책을 쓰고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대단한 일을 했는데 노벨상 후보를 2번이나 올라갔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말이 이분이 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현재 지구 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전자기장의 급속한 이 확산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문제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건 다 뭐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1960년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억 배나 높은 인공 전자파가 관측되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나오고 뭐 이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500만 명에 이르고 3억 명 이상이 두통이나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게 그냥 뭐 다른 현상인 줄 아는데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전체 별의 50%가 사라져버린 벌떼 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났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확한 그 과학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요. 96년도 이후에 미국의 당뇨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자료예요. 우리나라도 유방암이 말입니다. 급속히 증가해가 이런 우리 텔레비전 나왔어요. 딸이 엄마보다도 유방암 걸릴 발병 확률이 그 위험이 2배다. 요즘 우리나라 백데이터입니다. 심장병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우리나라 데이터. 또 보면 29억 마리의 새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지금 무선통신 시대에 와가지고 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아주 서론적인 내용들은 좀 부드럽게 이 책을 썼어요. 보면 이 책의 앞부분 상부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이 언제부터 이 전기를 알게 되고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전신, 텔레그래프,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전신이 나오고 전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전기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첫 번째 이제 1장, 2장, 3장 정도에 보면은 그 초기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인간은 전기를 알았다는 거죠. 과거부터 이 전기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찰에 의해가 일어나고 있고 뭐 벼락이 치고 전가를 알았는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이용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1745년과 1746년 저 사이에서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뭔가 하면은 전기를 병에 담을 수 있는 이 물병에다가 담을 수 있는 그때는 뭔가 하면 전기가 아주 약전이었죠. 아주 약한 전류를 저런 식으로 호박처럼 저렇게가 돌려가지고 병에 담는데 전기를 처음에 병에 담는 것을 네덜란드의 라이덴 지방에서 시작된 거죠. 그 라이덴 자에서 이걸 이제 하고 그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이게 기록으로 남겨진 그림인데 이 전기가 신기하니까 누구는 전기를 옆에서 돌려주고 호박으로 가지고 돌려주고 그 약전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키스하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기로 가지고 또 키스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게 다 기록이 돼요. 이 전기가 신기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전기로 가지고 이게 전기 목욕 위에서 약전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고 그걸로 가지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귀가 좀 들리고 그런 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청각 장애인을 듣게 하고 또 전기로 가지고 불빛 만들고 맛도 이렇게 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물로 가지고 전기를 줘가지고 이 실험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전기 실험을 하다가 독일의 이 도펠마이어라는 이 사람이 원래 수학자 모양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전기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전기가 신기하니까 전기에 약전이죠. 약전인데 전기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 거죠. 무감각한 사람들. 지금도 보면 전기에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 보면은 강강수월래처럼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한쪽에다가 전기를 돌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이런 거 그림이 남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당시에 사람들 한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1000년도를 걸린 사람들이 전기에는 무감각해지더라.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170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그 결국은 뭐냐? 아주 약한 전기로 의료용으로 쓰고 놀이용으로도 쓰고 이래 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말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게 날씨가 내일 비가 오면은 이것이 이상을 느끼는 그러한 이 날씨 민감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 나왔던 거죠. 기록을 해가지고 날씨 민감성.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다. 이걸 아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뭐냐? 대기의 전류 현상이 달라지니. 대기의 이 전류가 달라지니까 이 비가 구름이 생기고 하면은 아주 맑은 날씨가 언제 비가 올 때쯤 되면은 대기가 먼저 변하고 대기의 전류가 변하니까 전기 현상이 변하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인데 그 느끼는 사람이 인종에 관계없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이 인종에 관계없이 한 30%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선 통신 시대에는 상당히 지금 살기가 질병을 잘 얻던 사람이에요. 전기에 민감한 사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에 쭉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그 역사적인 것들을 넣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전기가 처음에는 말입니다. 생명 현상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는데 이게 생명 현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가 뭐냐? 바로 이 두 이탈리아 사람이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하고 루이기 갈바니하고 이 볼타라는 두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있었는가 하면은 이 갈바니는 주로 이제 전기는 생명 현상이다. 개구리 뒷다리에 이제 뭐 자극을 주니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연구들을 했고 이 사람은 의사 출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뭐 했는가 하면은 건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볼트 몇 볼트 가는 게 바로 이 볼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전기 현상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저거죠. 생명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게 나와요. 이 볼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건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연과 구리를 이용해가지고 건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유럽이죠. 유럽에서 보여주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나폴레옹한테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1800년대에 와서 바로 이 전기가 동력, 모타, 전기 모타로 사용이 되고 조명으로 돼요. 동력과 조명에 이 활용되면서 거의 이게 생명 현상에서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그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게 뭐냐? 화학이었어요. 화학이 생명 현상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모든 생물학에 보면은 거의 화학이에요. 화학으로 되고 전기는 결국은 생명 전기는 가지 않는 길이 됐던 거죠. 여기까지가 처음 시작이죠. 우리가 1차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